여러분들이 저를 깐다고 해서 반짝 생각했는데 깔려면 쓰레기자에게 뭐 그렇게 까고 말아요. 오늘 손상대 교수님이 나를 까는 것은요, 이것은 까는 것도 아니고 4월 15일 되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 죽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남은 우리가 너 오라 그러면 다 갔어. 비가 올 때도 왔어. 눈이 올 때도 왔어. 너가 돈 내려면 돈도 냈어. 그런데 왜 4월 15일 날 오후 8시에 드디어 모든 대표에서 파업운동이 시작됩니다. 19, 8만 팍 터지면 전국에 지호가 나오면서 더불어 어느 날에 출구조사에서 어느 날에서 딱 나오는데 첫째는 대학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어디서 나와서 이거 찍으시는 거예요? 예.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 난 교회에서 있어요. 교회. 어떤 교회? 아, 서울교회. 서울교회. 무슨 교회요? 서울교회. 서울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거 영상 계속 찍는 거. 이거 어디서 나와요? 사람은 이거 왜 하나님. 찍으시는데? 이거 왜 찍으셔요? 아, 내가 유튜브에 하니까. 유튜브요? 네. 어디 유튜브예요? 개인 유튜브.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 어디시냐고. 황환칠. 유튜브를 알지 못하는 했어. 토요일 날 우리를 불러서 용가 가르치고 노래를 부르게 했지. 왜 이 사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을 드리는 것이 바랍니다. 오늘 송산대가 나를 욕한 것은 역과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4월 15일 여러분의 손에 맞아 죽기 싫어서 오늘 저는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김문수를 앞세워서 반드시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저 자유한국당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의 이 많은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게 생기는데 오늘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에게 난 책임을 다 돌리고 이 시간부터 우리 지사님이 자유우파 국민들을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4월 15일 날 200석 이상으로 이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보고 그럽니다. 왜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사랑하고 황교안을 그렇게 좋아하던 정강훈 목사가 왜 타격하느냐? 이것은요 개인적인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황교안 대표님이 공천위원장과 공천위원 8명을 임명하는 걸 보고 나라 망했다, 이가 끝났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지난해 3대 악법을 힘도 안 써보고 넘겨주는 걸 보고 이 나라는 북한로 넘어가겠구나. 여러분들은 생각을 깊이 안 하니까 3대 악법 넘겨준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사건 자체 하나가 북한로 나라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 한일합방 고종이 대한민국을 일본에 넘겨준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난 한 달 전에 자유한국당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주는데 동의를 하던 저런 정치 세력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숫자가 적어서 모자라가지고 졌다고요? 108명이 적습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8명이 적습니까?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70석이 있을 때도 지들 마음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죽을 정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아무리 골라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김문수 하나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4월 15일 지나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맞아. 저 문재인은 지금 여행 연습까지 다 했고 이미 벌써 국회의원 160석 이긴다는까지 다 짜놨고 저 사람들은 평화헌법으로 개헌하여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시민단체를 사명은 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탁청민도 이겼고 우리는 저쪽에 있는 모든 좌파 시민단체 우리는 다 이겼습니다. 촛불 시위도 이겼습니다. 광화문을 우리가 점령했습니다. 촛불 시위는 서초동도 쫓겨났습니다. 서초동으로 쫓겨난 촛불 시위를 또 진압하려고 신의 한수가 거기 가서 맞짱 집회를 해서 그들이 거기서도 쫓겨나서 여의도로 쫓겨갔습니다. 이제 시민단체 모든 이 전체의 프레미어는 우리가 이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정치권만 이겨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아니 이것은 나 혼자 생각인지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유한국당 저 상태로 가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뭐라고요? 봐요, 여기 여러분도 다 진다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겼는데 왜 정치가들은 지냐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는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 방송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일단 포괄적인 결단 한번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1년 동안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울며 불고 소리 지르고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고 기도하고 해온 결과 이제 여러분이 제 마음은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어디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지극히 적은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포괄적인 전체는 다 여러분이 이해한 줄 믿고 앞으로 여러분 반드시 4월 15일에 이기기 위하여 김문수를 대장으로 세워서 정강훈 목사가 하자는 대로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두 손 들고 만세. 자, 정리적인 표현합시다. 저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함께 동의하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진짜입니까? 저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목숨을 걸고 죽겠습니다.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4월 15일 이미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정말로 싸움 잘하는 30, 40대 우리의 선수들을 개발해서 빨리빨리 정당을 만들고 이거는 뭐 김문수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맞짱을 떠서라도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100석만 해주면 우리도 100석 하면 200석 하면 3분의 1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저쪽 편은 왜 빨갱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저쪽은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 옆에 정의당이라고 하는 심상정당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심상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끌고 처음에는 중도에서 또 좌에서 극좌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가자 했는데 심상정 적은당이 큰 당을 끌고 결국 북한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유우파는 경쟁 대상의 당이 없어서 이것들은요 국회의원 출마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찍게 돼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를 이용해서 일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결국 정권도 넘겨주고 나라도 넘겨주고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 동의하십니까? 맞아.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핵점을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3대 악법을 저 자유한국당이 힘도 한번 안 써보고 넘겨주는 것은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넘겨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봤지만 싸움도 한번 안 해보고 힘도 한번 안 써보고 넘겨준 그 사람들이 다시 그 패장들이 모여서 다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찌꺼기 같은 분이 모여서 총선에서 그래 이겼다고 칩시다. 180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싸움이 일어나면 걔들이 싸우겠습니까? 안 싸웁니다. 또 구경만 할 것이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건데 1초만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싸울 때 한 달 전에 싸울 때 싸움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넘겨주는 그들이 다시 그들이 국회의원 출마해서 또 국회의원을 된다고 해봤자 그들이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해됐어요? 싹 갈아야 됩니다. 싹 갈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역사의 분기점을 우리는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는 이승만 같은 결단을 통하여 반드시 70년 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자, 이 모든 것을 총괄지휘해 나가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호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김문수 지사님을 우리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내가 토크 한번 하고 내가 지금 앞에 연설한 것이 잘못됐나요? 예, 뭐, 저봐 예. 김문수 외치자 저봐 야 감사합니다. 지사님 이제는 저는 지사님에게 다 넘겨드렸으니까 내가 황교안을 지원한 거에 10배 이상은 내가 지원할 테니까 책임지시고 나라를 살려내십시오. 여러분, 설 잘 치셨습니까? 잘 못했어요.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이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주사파들 저 청와대부터 온 나라를 점령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대한민국의 이 땅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아주 오늘 중요한 연설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 청와대의 문재인 주사파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고 임종석부터 이 신동호, 박연민 이 빨갱이 주사파들이 왜 저 청와대를 장악했느냐, 그리고 조국이와 추미애 토지를 국유화하자 그러고 사회주의 형법으로 학위를 받는 이런 스스로 사회주의 빨갱이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갉아먹는 기생충 집단인 줄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사파들이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바로 촛불광장이 있지요. 이 촛불광장,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모여있는 이 광장을 촛불로 뒤덮으면서 촛불광장에 모인 이들이 인민재판 마녀사냥을 통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저들이 집권의 길을 닦았죠. 그렇습니다. 이 촛불광장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 전교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 촛불광장에서 저들은 모든 시민단체와 모든 정당이 촛불에서 박근혜를 끌어내자고 하면서
반박근혜 투쟁, 그것도 죄 없는 박근혜를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면서 바로 이 촛불로 대한민국을 모두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 광장에 인민재판 홍위병 난동에 같이 동참하던 그들이 누구냐? 바로 당시 새누리당 많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면서 죄 없는, 뇌물이라고는 받은 것이 없는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를 32년형을 받게 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설날을 세 번째 보내고 있는 이 잔인무도한 문재인이야말로 감옥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과 영수회담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까? 문재인과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이 광장에서 태극기 들고 힘차게 저 주사파 마귀 사탄 악령을 물리치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이 바로 자유한국당 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제1당으로서 1년에 300억 이상의 여러분의 혈세, 국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요, 국고 보조 1원도 안 받습니다. 국고 보조를 1원도 받는 게 없어요. 공무원도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 그런데 저 빨갱이 주사파를 물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 정광훈 목사님, 우리가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월급만 1억 이상씩 받고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을 9명씩 두고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1년에 3억씩이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108명 가지고 제대로 투쟁하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태극기 들고 싸우는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우리는 외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촛불광장에 모였던 이들은 국회를 둘러싸고 탄핵을 의결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을 모두 불태워 죽이겠다고 해서 겁먹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자기가 뽑았던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를 촛불로 둘러싸고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으면은 헌법재판관들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과 새보수당이라는 사람이요, 탄핵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사과를 해라,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잘못했으니까 해체하라, 이렇게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좋아, 유승민이 3대 요구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지 26년이 됩니다. 저는 빨갱이 생활 24년 하다가 크게 뉘우치면서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대통령 경선도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당대표 경선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국회의원 중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돈을 모르는 사람, 더 깨끗한 국회의원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감옥에 집어넣고 32년형이나 때리는데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를 석방하라, 이명박을 석방하라, 100여 명의 구속된 자신들의 동료, 죄 없이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의리 없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쁜 놈들이야.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죽였어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불태워서 국민을 밝게 비추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 그런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까 정광훈 목사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오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다, 항상 연설 기회를 드리겠다 해도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면 표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태극기는 너무 극우세력이다. 태극기는 너무 과격하다. 태극기는 너무 박근혜만 이야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빨갱이 주사파 저 문재인으로부터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한강의 기적을 압록강의 기적, 두만강의 기적,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 그러면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장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과 투쟁하면서 이 속에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사람, 투쟁하는 사람은 다 빠지고 중도 이미지,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이 중도 이미지, 저는 중도까지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태극기 광장에 3년 이상을 눈비 맞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모든 주말의 가족과 달라는 시간을 다 반납하고 3년 이상 이 자리에 와서 피눈물을 흘린 여러분을 빼고 과연 대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태극기를 빼고 십자가를 빼고 제대로 투쟁하는 것 다 빼고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통합할 것이며, 그렇게 통합해서 과연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이 총선에서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지금 국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정은의 핵 때문에도 위기에 처했지만은 문재인과 이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점령했습니다. 이 주사파 빨갱이 기생충들이 대법원 또 점령했습니다. 여의도의 정의당, 민중당, 더불어민주당, 여의도의 국회의 과반을 점령하고 지금 공수처법을 낮추기 했고 예산을 낮추기 했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최근에 모든 법률을 일방적으로 날치게 하고 있는데 배치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래서 야당이 있습니까? 과거에 야당이 70석만 되면은 목숨 걸고 싸우는 야당 당원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08석이나 되는데 왜 못 싸웁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문재인과 확실히 싸울 정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과 싸우는 것은 뺏지 않단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전부 앞장서서 휴일도 없고 주말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우리 일반 국민들은 싸우도록 버려두고 자기들 우리의 혈세로 많은 세비를 타고 많은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수백 가지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문재인하고 밥 먹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날치기는 날치기대로 다 당하는 이런 국회를 계속 보고만 있어서 그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뭉쳤습니다. 이 광장에서 뭉친 우리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태극기 들고 십자가 들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4월 15일 우리들의 대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갑시다. 자, 우리 그 정학원 목사님 말씀, 김문수 지사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우파당들이 하는 그 꼬라지를 보다가는 따라가다가 떼주먹 당하게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주권을 찾고 우리 스스로의 정당을 만들어서 문재인과 1대1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는 애국 국민들이 여기 나와서 전부 다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저것들은 앉아가지고 뺐지 다냐 못하냐 이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이거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말아쳐먹은 좌파도 똑같습니다. 정당원 목사께서 4월 15일날 200시간을 이래서 나라 안 됩니다.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국회 300명을 모조리 깔아 없애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을 새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김정은이 밑에서 10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또 보내야 됩니다. 다음 순서 모시기 전에 오늘 아침 뉴스 한 토막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와 초등학교 아들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TV에서 문재인이가 탁 튀어나왔어요.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저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 새끼도 좌파가 되고 했어요. 야 이 새끼 정말 이게 뭐가 유명해 이렇게 해. 아버지 세계적으로 거짓말 제일 잘해요. 그래서 외쳐봅니다. 문재인 이름은 거짓말쟁이로 갑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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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내로를 할 필요 없어요. 약을 올려서 지 스스로 자빠지든지 하게 해야 돼요. 거짓말쟁이 좀 있으면 사기꾼 갈 수도 있어요. 좀 기다려요. 자, 이번에는 김정은이 요거 작살내고 문재인도 세트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마 지금 엄청난 원고를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하나님 믿고 헌법 믿고 김정은과 문재인과 맞짱 뜨는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광훈, 김문수 두 분의 연설을 들으니까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적인 연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텔아비브에 갔더니 그 옆에 이스라엘 기갑사단 박물관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We made history.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기갑사단이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견인했다. 아마도 역사는 오늘 여러분들이 2020년 1월 25일 한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든다. 우리가 자유통일한다는 뜻입니다. 자유통일. 두 분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군대 만들겠다는 겁니다. 군대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그 모택동 모자라고 벗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 선원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그러나 모택동 말에서 우리가 익혀야 할 게 있습니다. 모택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혁명은 파티가 아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을 해야 할 나라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으로서의 정치를 하려면은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정당은 군대가 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정당을 만들면은 전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많지요? 동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전우는 같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새로 만들어질 선명 우파 정당의 전우가 되는 것입니다. 전우 위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우는 같이 싸우는 사람이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결사대입니다. 여기 계시는 순국 결사대 이분들이 앞장설 것입니다. 정광훈, 김문수 두 분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선명 우파 정당 만들겠다는 겁니다. 맞죠? 선명 우파 정당 만들다. 그런데 몇 달 전만 해도 여기서 정당 만든다는 이야기 나오면은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입니다. 맞아! 어떻게 탄핵에 앞장선 유승민이라는 자를 신주단시 모셔와가지고 통합 대상으로 삼으면 이게 됩니까? 이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황교안, 유승민 통합정당을 만들면은 예상 지지율이 어떠냐? 통합하면은 한 35%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보다도 7%나 빠진답니다. 이게 민심 아닙니까? 이게 민심입니다. 통합을 하려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과 1차적으로 통합을 이야기해야 되지, 자당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좌익과 손잡은 이념적 배신자와 통합을 논의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군대를 만드는 것이니까 투쟁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정당은 선거라는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평소의 군대와 같은 조직과 이념과 기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좌익은 항상 이념정당이었지만은 우파는 지금까지도 이념정당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바로 1월 25일 설날에 김문수, 정광훈 두 사람이 악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당 만들지 않으면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정당 만드는 순간부터 사방으로부터 욕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정광훈, 김문수 두 사람에게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은 삼각형이 거꾸로 쓰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무, 전사, 순국 결사대 목숨 바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두 지도자를 밀어줘야 합니다. 리더십도 좋지만은 지도자를 따라주는 팔로십이 더 중요합니다. 팔로십.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동안 국민혁명 이 집회가 결국은 이 결말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월 25일 국민혁명 공약을 채택한 거 아시죠? 그 결론이 뭡니까? 태극기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실로 이기자! 바로 이 혁명 공약을 수행할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혁명 공약 마지막에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 선명우파 정당은 문재인을 넘어서 김정은을 몰아내고 자유통일해야 합니다. 헌법의 칼을 뽑아 들고 자유통일로 직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 살 때 월남파병을 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맹호는 간다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유통일 위하여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니까 자유통일을 위해서 길러온 힘이 여기 넘칩니다. 이것을 정당으로 만들어서 정당이라는 것은 조직된 여론입니다. 여론을 조직하고 여러분들을 이끌면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8천만 민족이 인류국가로 만드는 그날까지 직진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김동길 박사님 와 계시는데 예약 손님이 한 분이 있어서 먼저 짧게 소개를 하고 박사님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불교를 대표해서 대불종 호국 성군단장이신 우리 엄천 스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정인데 많이 오셨습니다. 네, 범투본이 3대 종교가 함께하는 이 애국시민 이승만 광장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왜 다른 국회의원들과 여기에 참석을 안 합니까? 이게 말이야. 참석했으면 문재인은 벌써 내려왔습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반대 종교가 함께 하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이 왜 저런 결단을 빨리 내리지 않으셨나 원망했습니다. 함께 갑시다. 하나로 뭉칩시다. 그리고 범투본은 3대 종교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불교도 메시지를 전하고 스님은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이승만 광장에서 구정을 보내시는 애국시민 여러분께 할렐루야 스님, 엄천 스님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